뭐 거기에 견줄 만큼은 당연히 안 되겠지만 호주의 현물 ETF 또한 승인으로 인한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할 것이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우리 부자 그리고 예비 부자 그족들 형님들 반갑습니다. 오늘 살짝 기분들이 업되신 것 같아요. 네, 살짝 진정들 하시고요. 네, 아직 직전 고점을 넘기는 상승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차분한 마음으로 기다리시면 되겠지만은 지금 피봇 포인트 하단에서 박스권 돌파 시도가 있습니다. 지금 수렴 구간의 거의 뭐 끝자락이라고 볼 수 있는 마지막 수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여기에서 이제 돌파가 나온다면은 보시다시피 무려 1억 3천만 원까지 오를 수 있다. 열어두셔야겠죠. 다만 아직은 박스권이기 때문에 너무 두근두근한 마음을 증폭시키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어요. 아직은 박스권 돌파가 진행 중이다. 자, 오늘 며칠 남았습니까? 날짜만 여쭤봐도 쩔코 동생 뭔 얘기 하려는지 아시겠죠? 9일 남았습니다. 뭐가요? 비트코인 반감기가 이제 우리 숨통을 목줄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. 자, 앞으로 약 열흘간의 랠리가 있을 예정입니다. 앞으로 약 열흘간 반감기를 대비한 사람들의 어마어마한 공포와 또 어마어마한 광기가 서로 충돌하려고 합니다. 그런데 오늘 방송 타이틀이 바로 현물 ETF에 대한 그리고 호주, 그러니까 오세아니아의 관문 호주 현물 ETF 승인과 관련된 소식입니다. 물론 승인이 날지 안 날지를 제가 예언할 수는 없어요. 근데 이제 가장 어찌 보면 가장 빡빡하고 타이트하고 정말 뚫기 어려운 뉴욕 월가의 관문을 뚫었다는 건 뭐 홍콩뿐만 아니라 호주의 관문도 최소한 그보다는 쉽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. 또 한 가지, 호주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민자들의 국가죠. 어찌 보면 이민자들이라기보다는 정복자들의 국가라는 표현이 더 맞는데 뭐 중요한 건 예전에 저도 투자를 하기 전, 그러니까 근로나 뭐 이런 활동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크게 만들어내지 못했던 시절에 대한민국의 개발자들에 대한 대우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열악하구나라는 생각에 저도 캐나다나 뭐 호주 뭐 이런 그 국가들에 대한 이민 절차를 좀 알아봤던 적이 있었어요. 상당히 오래 전이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이 호주는요, 돈을 갖고 들어오는 사람들보다 근로 능력을 갖고 들어오는 사람,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조금 뭐 우리로 치면 그냥 육체 노동자보다는 조금 이제 와서 정착할 만한 뭐 엔지니어 수준의 대우를 굉장히 이제 좀 잘해줬다. 그러니까 이민이 좀 절차가 간소화됐다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는데요. 근데 이제 제가 놀랬던 건 돈을 이만큼 싸들고 간다고 하더라도 호주에서는 별로 반기지 않더라는 거예요. 물론 어느 정도의 뭐 거기에서 이제 처음 초기 정착할 만큼의 자본은 있어야 합당하지만 제가 느낀 건, 그리고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, 물론 이제 마지막 기억이니까 최근에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. 네, 그 시절은 코로나 이전이니까 지금 상황과는 좀 많이 다르겠지만 돈만 갖고 오는 사람을 제일 어찌 보면 하급으로 친다는 얘기예요. 무슨 얘기냐? 호주 시장에는 돈을 쓸 사람들은 많은데 일할 사람들이 부족하다.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미래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, 뭐 어찌 됐든 우리는 아직도 한참 뒤의 일이기 때문에 호주에는 정말 많은 주인 없는 돈들, 그리고 갈 곳 없는 돈들이 많다라는 걸 느꼈습니다. 그쪽 시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급여 수준이라던가 또 엔지니어들에 대한 대우, 그리고 심지어는 그냥 아무런 어떤 전문 기술이 없어도 그냥 호주 땅에만 있어도 충분히 우리나라보다는 더 먹고 살 길이 많은 뭐 이런 나라구나, 한마디로 돈은 많은데 사람이 부족한 뭐 이런 나라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.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얻어가셔야 되는 정보는 뭐냐면, 그럼 나도 호주 이민 가볼까, 이게 아니라 호주에 그만큼 정처 없이 떠도는 돈들이 많다는 거예요. 특정한 투자처를 찾아서 헤매이는 돈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.
그렇다는 건 월가의 현물 ETF 뭐 거기에 견줄 만큼은 당연히 안 되겠지만 호주의 현물 ETF 또한 승인으로 인한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할 것이다. 그리고 그 승인에 대한 기대감만으로도 우리 시장은 크게 들썩일 수 있다는 거. 또 가슴이 두근두근 하시죠? 네. 지백이 내일 6시 이후 입출금 중단이라고 공지 나왔는데 그 전에 매도해야 되나요? 아니면은 액면 분할 때까지 지켜봐야 되나요? 100원 넘으면 그 전에 매도 후 추후에 재매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만약에 그냥 액면 분할 때까지 지켜보고 있는데 뭐 한 7, 80원 요 정도 수준의 상승만을 보인다면 사실은 그 이후 상승분이 더 클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매도 후 무조건 재매수를 해야 된다. 이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다만 이제 한 100원까지 올라간다면 한번 팔았다 재매수할 의향이 있다.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지백 주말이 없어진 느낌 그죠? 아 주말에 저도 이렇게 특정 알트 하나를 눈여겨보는 건 잘 하지 않는데 보통은 이제 저는 단타를 치더라도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이렇게 약간의 레버리지를 실어서 뭐 이런 이 정도 단타를 치지 알트를 이렇게까지 째려본 적이 많지 않거든요. 근데 이번 주말에는 진짜 저도 눈이 빠지게 봤는데 왜냐면 폭발하면 우리 게릴라 방송 하기로 했었잖아요. 근데 그 정도 상승이 안 나와서 조금 뭐 서운하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. 기다리신 분들 기대하고 계셨던 분들 뭐 아 이거 뭐야 이렇게 그냥 네, 심심하셨을 것 같아요. 집에 100원에 매도 걸어놨는데 스냅샷 지나고 매도 풀어야겠어요. 스냅샷 지나고 100원은요 정말 한참 뒤에 올 거예요. 우리 원래 목표가가 1달러였잖아요. 근데 액면 분할하면 10분의 1 수준으로 좀 줄여야겠죠. 액면 분할이 10분의 1이니까. 그러면 1,300원으로 예정되어 있던 목표가가 이제 130원으로 줄어들 거란 얘기고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보시면은 한 125원 정도면 충분히 장기 목표가를 달성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가로는 한 1250원 수준 그리고 액면 분할 이후에는 125원 수준이 되겠죠.